발발타. 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예. 이건 네 정주영이고 이병철이야. 안녕하세요. 클레이튼 메이데이입니다. 네, 풀 예치 118일차 영상이고요. 어제 117일차 영상을 찍긴 했는데 인코딩 이후에 도저히 업로드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네, 모더나 맞고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목소리도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가격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영양가 없는 방송을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생긴 거죠. 초심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름 흐름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우선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의존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영상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로 다뤄봤고요. 카이, S카이, V카이 이대로 괜찮은가? 저는 우선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카이가 원래 1달러에 수렴하는 프로젝트이고 전체적으로 S카이랑 V카이에 다들 돈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돈이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는 카이보다는 S카이와 V카이에 더 투자가 많이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큰 TVL은 이 해당 S카이가 갖고 있는 TVL과 V카이가 가지고 있는 TVL이 많지는 않지만 전에 한 200달러 정도 했었을 때랑 해당 코인이 한 30, 20까지 했었을 때까지만 해도 꽤 큰 TVL이 유지가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총 락업된 자산이 거의 찐 20%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카이랑 V카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큰 등락폭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지는 아마 이 바이백 펀드 자산 같은 경우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백 펀드 자산이 거의 이 해당 총 락업된 자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이 팀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좀 선형적으로 좀 분배를 좀 해주는 게 홀더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계속 카이가 1달러에 수렴하기 위한 바이백 펀드 자산이기 때문에 분배할 수 없다라고 회신을 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매우 긍정적인 거 반, 부정적인 거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S카이에 지금 100달러 이하 떨어지면은 이거 100개 분량까지 마저 때려 박을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우선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러고 가격이 떨어질 때도 지금 너무 푹푹 떨어지는 거죠. S카이에 지금 점유율이 많지 않다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그냥 한없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V카이는 당연히 더 가치가 더 적기 때문에 더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고 해당 TVL만 믿고 지금 달려들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해당 S카이가 어느 정도의 지금 점유율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인가 라는 걸 예측을 해야지 지금 현재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버티시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냥 존버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V카이 같은 경우는 총 부스팅 수량이 생각보다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하루에 10,000개씩 풀리고 있는데 부스팅 수량도 얼마 되지 않고 풀에 들어가는 수량도 얼마 많지 않은 거 보면은 저는 딱 20개밖에 못 넣었네요. 계속 넣을 생각이었는데 믿음이 좀 사라진 감이 좀 있습니다. 저는 테더카이 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투표 관련해가지고 지금 부스팅 시 받을 S카이 수량 지금 가격 영상 정리하고 있고요. 우리는 믿을 게 지금 거버넌스밖에 없고 클레이 수압이 지금 대시보드상 가격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총 예치 금액이 2조 달러였나요? 2조 달러 맞을까? 2조 달러에서 지금 거의 40%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클레이파이고 카이 프로토콜이고 터틀킹이고 전체적인 디파이 클레이 수압에 지금 같이 상생하는 디파이 시장이 모두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클레이 수압이 회복이 되면 카이, S카이, V카이 과연 반등이 나올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저는 무조건 회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K파이도 클레이튼 관련한 풀을 지금 가지고 있고
에스카이도 에스카이 관련한 풀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회복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코인원에서 반등 나올 때마다 네, 에스카이도 같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카이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면 계속 떨어져야지 정상이고, 클레이튼 떨어지든 말든지 카이가 그냥 계속 무너져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소리야? 네, 클레이튼 지금 클레이 스왑 관련해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네, 카이 프로토콜 시장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KSP를 에스카이가 따라간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MA가 많이 무너지면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클레이 스왑 시장이 회복이 되면 카이, 에스카이, V카이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 비트 시장이 반등이 지금 비트 시장이 다 무너지니까 전체적인 코인 시장 가격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 규제로 인해서 지금 많은 충격파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가격이 고점에서 6천에서 대략 5천까지 무너졌다고 해도 뭐 20%도 안 되죠. 한 10% 정도밖에 안 밀려났어요.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밀려났는데, 나머지 알트코인이 많이 터지는데, 클레이스왑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뭐 리플도 지금 뭐 곡소리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곡소리 나오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트가 반등이 오더라도 클레이 스왑이 반등이 오냐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부정적이긴 합니다. 비트 시장이 반등이 온다고 해서 클레이 스왑 반등이 올 것인가? 어느 정도 따라오긴 할 텐데, 클레이 스왑이 네, 오지스4가 변화를 주지 못하는 이상 네, 올라오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코인판 보면 대충 보이죠? 지금 네, 프리미엄이 지금 0%대입니다. 0%대이고 나머지는 지금 3, 4%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 시장에서 너무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이낸스 상장하면은 클레이튼 4,000원, 5,000원 할 때 바이낸스 상장하면은 분명히 2배 뛰어가지고 뭐 10,000원 갈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많았죠.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나면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클레이가 대충 시총 거의 15위까지 두들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그 이후로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지금 바이낸스나 외국 자본에서는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없죠. 근데 루나는 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해당 POS도 5만원에서 4만원까지 밀리긴 했지만 네, 나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감도 좀 많이 있죠. 그리고 다시 올려쳐주는 모습도 네, 시원시원하게 올려쳐주는 모습인데, 네, 클레이트는 해당 올려줬던 모습도 나쁘진 않았지만 1237에서 대략 1444까지 올려쳐준 모습이었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매도벽 없이 올라가면은 저는 꽤 나쁘지 않게 큰 상승이 올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클레이 스왑이 그닥 일을 잘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모습이고, 초기 시장 때 네, 해당 풀이 워낙 좋은 시장 때 너무 KSP 마이닝을 너무 많이 풀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화이트리스트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풀에 정말 황금기에다가 황금기에 거품을 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코인원에 있는 애지간한 코인들은 다 들어와가지고 다 KSP 마이닝이 화이트리스트가 다 걸렸었죠. 지금 이율들 다 형편 없어졌어요. 그러고 지금 K파이 쪽도 지금 죽어나가는 모습이, 원래 K파이 풀에 KSP 화이트리스트를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도 V카이, S카이 풀, 그리고 지금은 클레이 V카이 풀이 네, KSP 부스팅을 받아야지만 저희도 네, 상생할 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쉽게 화리를 줬었는데 지금은 시장 무너지는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무너진 모습이라 네, 거품이 붕괴가 되고 나서 최악의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투자한 걸 조금 후회하는 상황이 온 상황입니다. 지금 네, 클레이 스왑에 지금
투자를 한 것도 조금 후회를 하고 있고, 네, 카이 프로토콜에 투자를 한 것도 네, 어느 정도 좀 후회를 하는 상황이 뭐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후회하고 있다, 괜히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 믿음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도 저 아닌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도 지금 많이 민심이 떠났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킹이 제가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11월 중순쯤에 KSP 클레이 수합이 오픈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곧 1년 스테이킹이 만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BTC 같은 경우 1년 GBTC라는 거 있었죠. 그레이스케일에 BTC를 락업을 하고 락업이 풀리고 나면 가격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는데 KSP도 이제 곧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시장에 스테이킹이 지금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분들이 수익권이시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도 이제 이 스테이킹이 끝나고 나면 떠나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예상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면은 네, 더 공포의 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를 넘기지 않는 생각이었는데, 가격이 너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결국은 억울한 장투가 되게 생겨 먹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ORC 같은 경우는 엄청 무너져 내리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클레이 수합에 네, 부스팅이 들어왔던 화이트 리스트가 들어왔던 해당 코인들도 지금 코인장이 너무 무너져 내리니까 네, 너무 답도 없는 상황이에요. ATT는 어차피 화리가 없었으니까 뭐 상황이 뭐 악화돼도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좋아졌지만 ORC 같은 경우 660 전 저점까지 두들기는 상황이 됐어요. 590이 전 저점이었는데, ORC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좀, 손절한 타이밍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다블 같은 경우는 없을 테고, 피블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을 테고, 핸디도 들어가 있을 테고, 퓨리에버는 모르겠네요. 레디도 들어가 있고, 네, 결국은 코인 안에 있는 코인들이 지금 클레이 수합 한때 활이 받으면서 좀 큰 등락폭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비례해서 좀 많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가치 시장이 무너져서 결과적으로 비트 시장이 반등이 온다고 해도 클레이 수합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네, 좋지는 그렇게 막 엄청 큰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상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비트코인 한참 가격 높을 때도 네, 클레이 수합이 이때 9월 7일이었는데 9월 7일 기준으로 보면 네, 가격이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반대로 이제 클레이트는 오를 때 8월 20일이 제일 높은 상황이었고, 8월 20일 날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5,700이면 꽤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하네요. 생각보다 네, 비트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클레이 수합이 하는 횡보에 따라서 행하는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올려쳐 줄지 떨어질지를 가늠이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는 회복이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규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전에 바이낸스, 저는 중국 규제는 매 해마다 계속 네, 매번 뉴스를 계속 뿌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에 바이낸스 제재할 때보다는 그렇게 하락이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 흐름이 변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비트코인이 근데 워낙 가격이 높았었죠.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막 악재 뿌리니까 엄청난 큰 하락을 먹었었는데 8천에서 뭐 5천, 6천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떨어졌을 때 6천에서 끼케봐야 5,400밖에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기 한번 주죠. 도망갈 타이밍을 한번 줬단 말이에요. RSI 엄청 무너지면서 다시 반등 한번 주고 5,800에서 이제 다시 2차 하락을 먹은 상황인데, 전의 흐름이랑 똑같아요. 8,100까지 올라갔어. 그런 다음에 규제랑 이런 거 큰 상승 이후에 RSI 무너지면서 5,800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한번 준단 말이에요. 7,000까지 반등을 줬었고, 모두들 다들 뭐 이런 그림을 그렸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렸겠지만, 네, 흐름은 어느 정도 큰 상승 이후에 절대적인 상승이 다시 올 수 없고 다시 한 산을 그리게 되는 네, 하락장에 놓여 있었고,
저는 지금의 하락이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려쳐주는 모습으로 인해서 네, 회복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워낙 많은 코인의 분석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비트가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올라가면 다 돈 벌겠죠. 근데 누군가는 잃어야지 누군가는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그 아래에서 주워서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네, 결국은 네, 시장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아직도 그렇게 막 버려질 만한, 그냥 빵원이 될 만한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클레이튼도 네, 빵원이 될 만한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막 상장 폐기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클레이튼이 아마 상장 폐기가 나면은 여기 있는 지금 해당 토큰 풀들은 거의 뭐 다 망한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해당 시장의 가치 풀로 규모가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다 반타작씩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혀 그거를 국가에서 과연 이거를 보장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카카오가 워낙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보는 상황은 클레이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클레이튼 기준으로 아마 이거를 봤던 것 같은데, 아이쿠야, 컨트롤 Z. 제가 보는 상황은 네, 데드 색깔 바꾸고, 네, 데드 크로스 맞고 떨어지는 모습 어쩔 수 없고, 현재 볼륨이 지금 이 떨어지는 박스의 볼륨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매수벽이 별로 없어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 다시 상승이 왔을 때 네, 이 정도의 지금 상승 볼륨만 있으면 충분히 이 하락 1000에서 2000까지 2배 상승하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네, 하락의 추세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추세선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 모습, RSI가 많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이후에 다시 또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MA가 계속 하락세의 추세에 놓여 있고, 전체적인 위에 상승에서 삼각수렴 없이 그냥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는 모습인데, 언제까지 떨어질까는 아마 비트코인이 먼저 신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SP가 하는 행보에 따라서 좀 반등이 올 수 있을 거다. 반등이 오고 나면 전에만큼 골크가 나고 큰 상승이 오는 것처럼 상승이 올 수도 있다. 지금 보면은 이 MACD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이 MACD 추세선을 보면은 한 산을 먼저 그려줘요. 그러고 지금 산은 바다의 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하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 이렇게 올려져서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상황, 추세가 전환되는 상황이 와야지만 상승 곡선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 불안하시면 한번 털고 이 추세선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변화할 때 다시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저점보다 더 저점을 먹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솔직히 에스카이가 108달러일 때 팔지 말지 진짜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설마 진짜 100달러 밑으로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과연 108달러에 팔았어도 지금 96달러인데 96달러에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 홀딩을 하고 있고, 저는 볼륨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오면 적어도 이 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1283에서 50% 정도는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700선까지는, 맥시멈이 1700이어도 맥시멈 1700까지는 올려쳐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비트코인 지금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전에 중국 입이 꼬이기 시작했네요. 전에 중국 규제 때보다 훨씬 더 내려쳐주는 모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추세 지금 장대 양봉. 왜 이러니 이 색깔이 바뀌지가 않네. 그냥 파란색 없이 갈게요. 네, 하락 이후에 장대 양봉을 쳐주죠. 그러고 다시 하락이 온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흐름이 없이 횡보를 가져간 후에 양봉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추세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내려간다에 더 한 표입니다. 내려갈 확률이 7이고 올라갈 확률이 3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내려가 봐야 비트는 이 해당 지지 라인 4600으로 기억을 하는데, 4600까지는 지지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떨어져 봐야 4600까지고 올라가 봐야 6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결론은 내려갈 거보다 올라갈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 많이 올라가네. 좀 많이 아쉽네요. ATT 평단 15였는데 30에 팔았긴 했는데 ATT랑 레디는 끝까지 가져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털어버렸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버텨주고 있는 게 그나마 호재인 것 같고, 올려쳐줬을 때 정말 연말에 10만 달러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지금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 클레이파이 쪽 지금 LP를 거의 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로그인해서 보여드리면, 로그인 안 되나? 오류가 나가지고 다시 접근해 볼게요. 요청이 안 되네요. 전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건 아니었을 텐데. 클레이파이 시장에 지금 이게 0.1달러여야지 지금 받는 LP 분량이 이게 5대5로 정확히 나뉠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달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00달러를 받았을 때 50달러 이상에서 이 K파이가 가격이 0.1달러보다 크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데, 이게 0.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나는 지금 1000달러에서 100달러를 얻어냈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이게 50달러가 안 되는 상황이 오면은 여기다 예치할 이유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클레이파이를 떠나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지금 거의 반탑작이 거의 난 것 같은데, 당연히 하락장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락에 하락을 더해서 그 하락에 공포까지 더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무너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보상 수량을 받지 않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선택을 해서 받아가지고 클레이 수압으로 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제가 0.2달러에 시작을 했거든요. 0.2달러. 원래 0.2달러인 줄 알았어요. 그때 시작을 했는데 0.2까지 올라갔었죠. 마이닝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좋게 생각을 하고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 행보로는 클레이 수압이 워낙 무너지면서 K파이도 숨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적인 총 예치 금액이 많이 떨어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악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게, 옛날에는 호재가 바이낸스였고 코인베이스 상장이다 이거였는데 이미 다 써먹었죠. 써먹었는데 해당 가격이 지금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업비트 상장 빼고는 솔직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허법 때문에 업비트 상장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살아남을 방법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클레이튼 메이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